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경찰 소환될 정준영 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일파만파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엔 양지열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앞으로의 수사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정준영 씨에 대한 경찰 조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 입수한 단체 대화방에 올린 내용이 한 1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영상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사진들도 있고 또 누군지도 대화 내용 중에 다 특정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또 혹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초 수사 같은 걸 한 다음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정준영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그런 수순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고 관련자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이런 진술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네. 이제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피해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는 게,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는 게 일반적인 어떤 순서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출국 금지를 신청한 이유는 좀 더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인가요? 수사의 속도도 있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사실 자체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를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의 범죄도 아니고, 2015년부터 한 10개월가량에 걸쳐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도주 우려, 이런 것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조치로서의 출국 금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군요. 자, 말씀하셨다시피 정 씨의 경우 2016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입건이 된 바 있는데 그때는 무혐의였어요. 이번과 예. 그때가 다른 건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그때는 이제 시체 일부를 사귀던 여자친구를 장난삼아 촬영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명도 했었고, 네. 또 처음에 고소를 했던 그 전 여자친구도 고소를 취하면서 수사 동력 자체도, 물론 이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수사 동력 자체도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이제 와서 보면 조금 부실한 수사가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드는 게, 네. 처음에 이제 정준영 씨가 전화가 고장나서 제대로 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라고 제출하지 않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는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포렌식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복구를 제대로 해서 들여다 본 것이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또 네. 지금 이건 추측입니다만 상황을 보면 이 다른 어떤 여성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또 이걸 유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좀 더 꼼꼼히 들여다 봤다라면 어쩌면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어떤 범죄 사실 같은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정준영 씨에게 이제 혐의가 적용된 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법정형만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하신 성폭법에 의해서 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이거를 촬영을 했고 또 유포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네. 이게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그 피해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7년 6개월 이하로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무거운 범죄로 지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과 좀 맞물려서 또 궁금한 점이 지금 정준영 씨는 물론이고 승리 씨 말고도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좀 관련이 없는데도 거론되는 인물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지인들과 공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본 것만으로 그 자리에 한 8명가량이 모이는 단체 대화방이었는데, 네. 사실 좀 도덕적으로 많이 비난받을 만한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은 것만은 사실이더라고요. 네. 이 정주영 씨가 그런 영상을 올렸을 때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좀 웃으면서 정말 무슨 자랑거리가 되는 듯이 장난스럽게 대화들을 주고받았지만, 다만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혹시 그 단체 대화방에 올려진 영상을 다른 곳으로 유포를 했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같이 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정주영 씨 말고 다른 사람도 비슷한 수준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가 수사를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정준영 씨 귀국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지만 마지막으로 승리 씨의 경우는 지금 연예계 은퇴를 본인이 밝혔지만 사실상 퇴출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5일 입대 예정입니다. 승리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지금 승리 씨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조사하기가 좀 복잡하죠.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주영 씨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뭐 단순한 수사일 텐데 승리 씨는 지금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시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 금품이라든가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으면서 성적 관계를 가졌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승리 씨가 권유했다거나 알선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뭐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되리란 보장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5일 내 군입대를 하게 되면 이 신분이 민간인에서 이제 군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관할권이 군 헌병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경찰 쪽에서는 공정수사를 통해서 수사에 차질이 없게 하도록 하겠다라고는 밝혔지만 뭐 훈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면 아무래도 장기화되거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조금 지금보다는 많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승리 씨, 정준영 씨 모두 이제 소환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